자, 우리 여러분 1과목의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를 여러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데이터와 가치와 미래는 5개의 소절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 비즈니스 모델,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미래의 빅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버링 20번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빅데이터 정의를 3V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 볼륨입니다. 데이터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RDBMS를 이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가 섞여 있다면 우리는 하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즉, 비용 측면에서 완전히 서로 차이점이 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버라이어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 난이도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수도로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벨로시티예요. 자,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 설명드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쌓아놨다가 우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형태를 우리 배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와는 반대로 실시간으로 필요할 경우가 생기죠. 데이터 분석을. 그죠? 예를 들자면은 안전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방식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걸 보통 3V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지금 저번 차시에부터 우리 7V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교재에는 여러분 밑에 7V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7V 첫 번째 우리 value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확성에 관련된 거 velocity라고 합니다. 진실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성 우리 validity라고 있습니다. validity.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또 중요한 휘발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휘발성. 자,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 해서 우리 네 가지 플러스 3V 해가지고 보통 7V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7V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서 문제에 출제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출제된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바로 7V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5V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3V에다가 뭘 더 들어가게 되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velocity와 value가 더 들어가게 되면 5V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두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되면 7V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버링 21번입니다.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만약에 꼽으라면 딱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 가상 공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장, 클라우딩 컴퓨팅과 분산 저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말미암아 일단 뭐가 확보가 되느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라는 정말 비싼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 꼽자면 클라우딩 컴퓨팅과 분산 저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재 개발도 변화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변화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입니다. 자, 빅데이터 출현 배경이라면 꼭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서, 이건 언제든지 객관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ADSB 시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계에서 양질 전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기업에서는 데이터의 보유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게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질 전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이 그 학계에서 많아지게 되죠. 세 번째는 관련 기술 발달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산 저장 기술과 같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결국엔 빅데이터를 출현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들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기능은 네 가지 기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
자, 빅데이터는 산업혁명의 석탄과 철의 비유가 된다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빅데이터는 원유에 비유된다. 자, 두 가지 다 모두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렌즈에 비유하다. 그만큼 현미경 생물학에서 이 현미경에 해당되는 렌즈가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이 빅데이터도 사업 전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사례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의 역할이 바로 앵글 앤 비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구글에서 앵글 앤 비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론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미국이 자, 어느 시점에서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고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었는지 자, 수천만 권의 아날로그 책들을 디지털화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의 기능이 바로 빅데이터는 렌즈에 비유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는 플랫폼에 비유된다.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플랫폼의 정의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많이 아는 카카오도 플랫폼의 한 종류가 되겠고 페이스북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기능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능은 꼭 반드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24번째,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자, 우리 시험 문제 너무 정형화돼서 너무 많이 기출문제를 출제된 적이 있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첫 번째는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보다는 훨씬 더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필요한 형태의 내용만 추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우린 과거에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 모든 걸 조사할 수 있어. 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 표본에서 전수조사로 바뀌게 된 거,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보다 양입니다. 자, 마찬가지 일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옛날에는 질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모든 데이터, 저장 비용이 그만큼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서 자, 그 전체를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데이터에 적합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중요한데요. 자, 구글의 자동 번역, 그다음에 자동 번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여러분 구글에서 사용되는 언어 번역기 구글 말고 과거에는 IBM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번역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IBM과 구글과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구글이 이겼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쓰겠죠. 하지만 쓰는 알고리즘이 좀 달랐습니다. IBM은 자, 잘된 번역기만 가지고 그 기반을 이용해서 번역기를 돌리게 된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잘됐거나 잘못됐거나 다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언어 번역기의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구글은 자, 비록 잘못된 언어 번역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정확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만큼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가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하게 된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 구글의 자동 번역, 질보다 양으로 해당되는 사례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반면에 상관관계는 그와 같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단순하게 두 변수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연관성이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제가 업체에서 비가 오는 날 단팥빵이 많이 팔린다고 했어요. 자, 비가 오는 날 단팥빵이 많이 팔리는 거 서로 인과관계가 있나요?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죠. 자, 이걸 서로 단순하게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비가 오는 날 나는 앞에다 단팥빵을 진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만들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자, 빅데이터 가치 선정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과목과 2과목의 패턴,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과목은 어떠냐? 자, 거의 단답형 형태가 되게 많아요. 지금 얘기하는 25번이 그나마 좀 커다란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굉장히 그 개념 덩어리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25번 그 1과목이 약간 2과목보다는 점수가 확보하기가 좀 편안하다. 자, 2과목은 대신에 약간 꼼꼼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 1과목보다는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바로 2과목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25번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꼼꼼하게 해야 할 넘버링이 바로 25번이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의 활용 방식. 두 번째,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해서 세 번째,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빅데이터 활용 방식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데이터 재사용 사례예요. 여러분이 활용하는 구글에 검색하는 거 모두 다 다시 한번 알고리즘에 활용한다고 할 수가 있고, 다목적용 사례라는 것은 자, 우리 배터리 요즘 굉장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돼서 그 실험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배터리를 열심히 그 충전 시간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 정도 갈지를 이제 계속 그 최적치 능력을 계속 늘려 보겠죠. 그죠? 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다른 목적, 그 정도 100km 정도 갈 정도의 배터리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뭘 만들어야 된다? 자, 주유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것이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렵다. 대표적으로 CCTV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어떤 그 고객이 우리 물건을 혹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고객이 어떤 구매 패턴을 보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맨 마지막 제조업 사례예요. 자, 제조업이라는 건 뭘까요? 휴대전화 갖고 있는 사람이 뇌종양 발병이 높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정말 그렇다면 뇌종양에 걸린 사람이 과연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업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활용 방식, 즉 가치 산정이 어렵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 창조를 만들어낸다. 우리 여러분 이제 아마존의 킨들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다가 고객이, 독자가 어느 순간에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 책을 이어서 읽는지 그 시점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 꾸준히 읽었다는 얘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다는 얘기고, 자, 끊기는 부분은 약간 지루했다는 부분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거 굉장히 그 저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기존에 없던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맨 마지막에는 우리 198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전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그지 활발히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개발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시점 이후에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면서 새로운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이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1과목에서 꼼꼼히 할 파트가 몇 가지가 있지만 25번은 꼼꼼히 해야 할 넘버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마지막 한 문제를 또 안 풀었네요. 15번입니다. 자, 아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기업들이 구축하는 주요 정보 시스템, 솔루션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고객별 구매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우리는 CR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자,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참 많이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시대로의 변화. 자,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의 변화. 맞나요? 바뀌었죠. 그죠?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자, 3번.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변화. 대표적인 사례 구글의 번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17번. 다음 중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데이터 분석의 발달로 표면조사가 새로운 가치나 지식을 발견하는 중요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맞는 얘기인가요? 표면조사가 아니죠. 전수조사. 그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 계속 반복해서 계속 기출 빈도가 높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사항 꼭
확인하시고요. 자, 데이터의 질보다 양, 자,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4V에 해당되지 않은 거, 자,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다 맞는 얘기고요. 비주얼리티는 아니고 여러분이 7V까지 학습하셨잖아요. 그죠? 자, 꼭 7V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자, 다음 중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새로운 가치나 지식의 발견을 위해 표본조사의 중요성 또 문제가 등장하게 되네요. 그죠? 자, 이거 약간 편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2번. 데이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몇 개의 오류 데이터가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향이 증가하다. 자,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양보다 질보다 양으로 해당된 구글의 번역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획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넘쳐나 사용자 전수조사가 가능해졌다. 그죠? 4번.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숨은 정보를 찾아낸다. 자,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20번.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 경우 있고 기억하십니까? 자, 양질 전환의 법칙 기업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할수록 그것이 꼭 비즈니스 이익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그죠? 3번, 학계의 거대 데이터 활용 과학사 맞는 얘기고요. 4번,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발 학생과 자,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빅데이터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다. 2번. 자,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다. 3번. 자,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 유형과 소스 측면의 다양성 또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측면에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4번. 자, 빅데이터는 기존의 작은 데이터 처리 분석으로 얻을 수 없었던 통찰과 가치를 하둡 기반으로 하는 대용량 분산 처리 기술을 통해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자, 1, 2, 3번 다 맞는데요. 빅데이터는 꼭 하둡으로 처리해야지만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둡은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하나의 기술이지 꼭 하둡을 처리해야지만 빅데이터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잘못된 보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1번에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의 이해, 우리 수업 차시고요. 자, 첫 번째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크기 관점, 분석 관점, 데이터 가치 관점에서 약간 정의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데이터의 크기 관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분석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다. 여러 가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가치 관점인데요. 자,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작은 용량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빅데이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빅데이터를 3V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볼륨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볼륨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라는 것은 데이터의 다양성, 즉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 유형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 벨로시티라는 것은 속도를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느냐, 즉 배치 타입이냐, 또는 실시간으로 하는 스트리밍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데이터의 속도를 구분하게 되고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3V라고 알게 되는데, 자, 좀 더 확장이 돼서 5V, 7V까지 알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V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벨로시티라는 거에 있어요. 자, 이거는 진실성, 신뢰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네 번째 4V, 다섯 번째 V는 우리는 value, 가치의 의미, valu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의미는 뭘까요? 자, 정확성의 의미입니다. validity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 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옵니다. validity. 자, 이거 지울게요. 잠깐만요. 자, 이거 하나만 좀 수정할게요. 자, validity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자, 7V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게 하나에 2개가 증가해서 5V, 또 2개가 증가가 돼서 7V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정의가 7V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출연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 1과목도 마찬가지고 2과목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꼼꼼히 해야 할 파트 부분이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캔하듯이 해야 할 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등장해야 될 것은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할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출현한 배경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계와 두 번째 학계, 세 번째 관련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산업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기업일수록 뭐가 곧 그것이 이익으로 이퀄, 연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과학이 확산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관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분산 저장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이와 같은 관련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서 자부터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아닌 것은 하고 자, 잘못된 오답 보기로 공공 데이터 개방이 문제로 출제가 2번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분석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꼭 공공 데이터 개방이 되어서 빅데이터가 출현했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기능은 4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빅데이터는 산업혁명의 석탄과 철에 비유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산업의 원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 빅데이터는 원유에 비유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렌즈에 비유가 됩니다. 이때 렌즈가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자, 현미경의 생물학 발전에 크게 미쳤던 것만큼 데이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사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 중에 한 개가 바로 구글에서 앵그램 뷰어라고 아마 여러분 자 하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앵그램 뷰어라고 하시게 되면 그 해당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아날로그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두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스테이트 단복수가 바뀌는 시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와 같은 걸 안 했으면 확인해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게 대표적인 렌즈의 역할이었어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는 플랫폼에 비유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는 개념이지만 비즈니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 활용의 목적으로 활용된 유무용의 구조물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은 SNS를 하는 앱이지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빅데이터 기능에 4가지 기능이 있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자, 플랫폼이 정의라는 알고 있어야 된다. 플랫폼에 어떤 것들이 있다? 페이스북 대표적인 거. 자, 렌즈에서 렌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사례가 앵그램 뷰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말바꾸기 나오기 너무 좋은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예요. 자, 우리 빅데이터를 출하게 된 결정적인 기술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분산 저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다 쭉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본질적인 변화 첫 번째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예요. 옛날에는 데이터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발췌를 해서 저장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자, 그런 거 필요 없이 모든 거 다 저장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처리 필요한 데이터 부분, 사후 처리 모든 데이터로 변하게 되었죠. 두 번째, 자,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 자,
우리는 과거에는 자, 모집단에서 일부를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이 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했다고 한다면 자, 전수조사를 하게 되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우리 분산 저장 기술로 혜택을 입게 돼서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큰 부담이 비용이 없게끔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하게 되면 본질적인 변화에서 잘못된 오답 보기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보다 양이에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과거에는 질적인 에서 얻어지는 어떤 비즈니스 창출보다는 자, 양으로 해도 충분한 자, 결과물이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러분 뭐가 있나요? 자, 뭐가 있죠? 여러분 그 언어 번역기. 자, 우리 언어 번역기에서 구글만 언어 번역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IBM에도 언어 번역기가 있었죠. 그죠? 네, 결과적으로 생존에 남는 것은 구글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구글에서는 어떻게 알고리즘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냐면 잘된 번역, 잘못된 번역 다 집어넣고요. IBM은 잘된 번역만 집어넣었어요. 결과적으로 정확도는 누가 더 높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글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글이 더 높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비록 잘못된 자, 번역기의 일부 번역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지면서 얻어지는 더 정확도가 높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이 최종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번역,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이 바로 세 번째 본질적인 변화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것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질적인 변화 중에서 자, 인과관계는 말 그대로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관관계로 해서 얻어지는 비즈니스 가치가 때로는 더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상관관계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 날 단팥빵이 많이 팔려요.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려운 분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단팥빵이 많이 팔리네. 그럼 비가 오는 날 우리 진열에는 맨 앞에 단팥빵을 진열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비즈니스 하나의 인사이트,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런 인과관계에서부터 만들어졌다면 이제 단순한 상관관계로부터도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가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형 맛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표본조사 인과관계. 자, 이거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 전의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2번,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입니다. 자, 우리 꼼꼼해야 할 파트가 대표적인 게 바로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이에요. 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데이터의 활용 방식에 있기 때문에 가치 산정이 어렵다. 두 번째, 자, 빅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다. 세 번째, 분석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첫 번째 데이터의 활용 방식인데요. 데이터의 활용 방식은 또 하브 디렉토리로 쪼개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사용 사례예요. 자, 구글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검색 결과는 그냥 휘발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연관 분석을 통해서 또 재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가치를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다목적용 사례예요. 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충전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터리 시험 결과를 하게 되죠. 하지만 배터리가 10시간 정도 간다 하면 10시간 지난 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충전소가 있어야겠죠. 그죠? 충전소의 최적 위치를 또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치를 더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도범을 잡으려고 CCTV 설치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구매 정보, 고객들이 어떤 구매 패턴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와 같은 다목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조업 사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휴대전화 쓰는 사람이 실제 노동력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하고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논문에서 발표하게 되면 실제 자, 우리 휴대폰 사용하는 뇌종양 걸린 사람들 계속 다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조업 사례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 방식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다 모두 다 뭐의 방식?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큰 개념 자, 꼭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 창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존의 킨들의 전자책은 여러분이 전자책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만 흥미를 잃고 그만 정지해버리고 다음에 또 책을 읽게 된다. 이걸 독자가, 저자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자는 어떨까요? 내 책이 어디 부분에 재미가 없고 어느 부분에 흥미가 떨어졌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기존에 없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분석 기술의 발달이에요. 물론 우리 1980년대 이후에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전에는 자, 이와 같은 텍스트 문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자, SNS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이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 새로운 분석 기법이 발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 수 때문에 빅데이터는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빅데이터의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과 정부, 개인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어디 있냐? 기업 측면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입니다. 자, 이 하나의 고유명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가 있나 혁신은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시장 변동을 예측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신사업을 발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경쟁력 제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면서 경쟁사보다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국가 전체로서의 GDP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혁신과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은 고유 명사처럼 꼭 기업에서 영향력 이 세 가지 파트를 꼭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정부나 개인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 기업에 있어서 저 세 가지 고유 명사 자,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는 혁신과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정부는 환경 탐색, 상황 분석, 미래 대응. 자, 개인은 목적에 따라 활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기업과 정부와 개인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 전반의 스마트화가 빅데이터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